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동대문구 배봉산 숲속 폭포가 첫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마포구가 무장의 상권을 확대하기 위해 누구나 가게 인증 사업을 시작합니다. 성북구가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성북 문화바캉스를 진행합니다. 충북도가 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돕기 위해 세제 지원에 나섭니다. 친환경 농법으로 권장해온 왕우렁이가 벼농사에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면서 광주의 미분양 아파트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미분양 물량을 줄이기 위해 분양가를 대폭 할인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광주 남구의 한 아파트. 오는 12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일반 분양 161가구 중 80여 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조합 측은 최대 9천만 원의 입주 지원금을 주는 일종의 할인 분양에 나섰습니다. 저층 이런 게 많이 남긴 했는데 그래도 할인 분양을 하니까 2천 해준다고 하니까 이제 아무래도 문의는 있는 편이에요.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사실상 분양가를 낮춘 아파트 단지가 늘고 있습니다. 광주 선운지구의 한 아파트는 입주 지원금과 확장비 지원 등 최대 8천만 원의 혜택을 제공했고 광산구의 또 다른 아파트는 분양가를 15% 낮췄습니다. 부동산 침체가 지속되자 미분양으로 두는 것보다 가격을 깎아서라도 판매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 여건을 판단하는 아파트 분양지수의 경우 광주는 71.4%로 전남에 이어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올 상반기까지 성적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신축 분양 시기를 조금 더 늦추는 경향이 있고 또 입주 물량 같은 경우에도 내년은 올해보다 많이 줄어들거든요. 지금 미분양 난 단지들이 소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조금 버지 않았을까. 다만 하반기에는 부동산 소비 심리가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할인 분양과 함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동대문구 배봉산 숲속 폭포가 첫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구는 동대문 구민의 여가 활동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는 배봉산 근린공원 열린광장에 최대 높이 19m, 폭 34m 규모의 인공폭포를 조성했습니다. 지난 20일에는 배봉산 숲속 폭포의 첫 가동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려 궂은 날씨에도 많은 구민들이 폭포를 찾았습니다. 행사는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사업 경과 보고, 기념 직수 및 폭포 가동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배봉산 폭포 및 노즐 분수는 계절 등에 따라 오는 9월까지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구는 배봉산 숲속 폭포에서 많은 분들이 도심 속 시원한 휴식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마포구가 장애인 불편 없는 무장애 상권을 확대하기 위해 누구나 가게 인증 사업을 시작합니다. 마포구가 장애인이 불편하지 않은 무장애 상권을 확대하기 위해 누구나 가게 인증 사업을 시작합니다. 누구나 가게 인증은 장애의 유무를 떠나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점임을 인증받는 사업으로 총 3가지 분야, 편안한 시설, 친절한 설명, 나누는 마음으로 구분합니다. 누구나 가게로 인증받은 사업장은 현판과 인증서가 발급되며 필요에 따라 화장실 핸드레일, 경사로, AAC 의사소통판 등의 지원도 가능합니다. 또한 구는 향후 구글 맵스, 서울시 생활지도 등에서 누구나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참여 상점을 표시하고 우수 상점도 선발할 계획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누구나 가게를 통해 장애의 유무를 떠나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한 상권이 갖춰지길 기대합니다. 얼마 전 마포 효도학교의 종강식이 진행된 데 이어 이번에는 찾아가는 효도학교가 진행됐습니다. 찾아가는 효도학교는 성서중학교를 찾아 효 문화 확산에 기여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6일 마포구가 성서중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이날 방문을 통해 2학년 2개 반을 대상으로 2024년 찾아가는 효도학교와 학교장 학부모가 참석한 면담이 진행됐습니다. 2024년 찾아가는 효도학교는 50여 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인성교육 특강 및 토론과 효 체험 활동 등을 진행했습니다.
학교장과 학부모 등 성서중학교 관계자와의 면담에선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감사 인사와 교육사업 협의 등이 이뤄졌습니다. 한편 찾아가는 효도학교는 청소년의 관점에서 효의 개념을 이해, 정립하고 실천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마포구는 지난 7월 1일 찾아가는 효도학교의 강사진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효 문화 확산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16일 진행된 2024년 찾아가는 효도학교가 마포의 청소년들이 효의 가치를 되새기는 기회가 됐길 바랍니다. 나누고 누리는 가족극장 성북구 아리랑 시내센터가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합니다. 2004년 개관한 아리랑 시내센터는 현재 개봉영화 상영을 위한 3개 상영관을 운영하면서 성북구의 중추적인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북구는 지난 20일 아리랑 시내센터 개봉 20주년을 맞아 기념 전시와 홍보 부스를 운영했으며 당일에는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개최했습니다. 아울러 미장센 단편 영화제 최우수상과 연기상을 수상한 이경미 감독 특별전, 변중희 배우 특별전, 작품 상영과 관객과의 대화 등 여러 이벤트도 진행했습니다. 성북구가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성북 문화바캉스를 올해도 진행합니다. 성북을 대표하는 여름축제, 성북 문화바캉스가 올해도 문을 활짝 엽니다.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는 성북초등학교에서, 8월 5일부터 9일까지는 우이천 다목적 광장과 기름일동 7단지 앞 공터에서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성북 문화바캉스에는 초대형 워터슬라이드를 포함해 어린이 슬라이드, 다양한 물놀이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먹거리 장터와 다양한 공연 등 즐길 거리도 풍성해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국내 유일의 종합섬유박물관인 대구 섬유박물관이 상설 전시와 함께 특별전 등을 열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국내 유일의 종합섬유박물관인 대구 섬유박물관이 패션관, 산업관, 미래관의 상설 전시와 함께 특별전, 협업전, 이음길 전시를 열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오는 8월 4일까지 국가등록유산인 군용 담요코트, 아리랑 드레스 등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문화와 사회상을 보여주는 의상 50여 점을 만나볼 수 있는 특별전이 진행됩니다. 이와 함께 패션 인문학 강좌 패션 디자이너를 말하다에는 현대 패션의 각 분야에서 활약 중인 전문가 3인이 강연자로 나섭니다. 참가 신청은 대구 섬유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당일 50명에 한해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대구시가 미분양 주택 문제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민간합동주택정책자문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 주택시장 현황과 미분양 주택 해소 추진 상황, 정부 정책 등에 대해 진단했고 지난 6월 발표한 미분양 해소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수도권 중심의 공급 위주 정책으로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정책이 빠져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가 이전에 요구했던 세제 혜택, DSR 완화 등에 추가해 주거 사다리 정책 등의 의견도 나왔습니다. 시는 자문단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비수도권 중심의 수요 촉진 정책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계획입니다. 2024년 제2차 대전 유스아트 페어 개막식이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대전문화재단이 지난 26일 대전 컨벤션 센터 1전시장에서 DYAF24 대전 유스아트 페어를 개최했습니다. 문화재단은 올 3월 공모를 통해 회화, 입체, 디자인, 공예 분야 청년 작가 23명을 선정했으며 작품 190여 점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아트페어에서는 이들의 작품 190여 점을 10만 원부터 800만 원의 가격으로 수수료 없이 직거래로 운영했습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군이 7월 17일부터 8월 5일까지 총 3회에 걸쳐 횡성한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을 실시합니다. 횡성한우 전문교육은 한우사관학교 수료생과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송호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으로 송호대 창조관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교육은 속값 하락과 미국산 소고기, 호주산 소고기 무관세 수입 등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목표로 합니다. 17일 열린 1회차 교육에서는 개량과 품질 및 송아지 관리를 주제로 강의가 이어졌으며
이후에도 고급육 생산, 경영 유통, 최고의 품질과 낙찰가를 주제로 실용적인 교육들이 예정돼 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횡성군이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을 위해 향토 기업체와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군수실에서 이루어진 이날 협약은 횡성에 연고를 둔 향토기업 SG건설이 참여했으며 의파리 교량중대 부지의 도시재생혁신지구 조성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재생혁신지구 후보지 및 지구 지정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가동과 사업 실행에 필요한 참여기업 발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등이 담겼습니다. 국토부 공모로 추진되는 도시재생혁신지구는 도심의 대규모 유휴부지를 활용해 산업, 상업, 관광, 문화, 주거 등 복합 기능을 갖춰 생활인구 유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후보지 지정은 이달 중 심사를 거쳐 8월 말 최종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평창군에서 공공의료체계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의 최종 보고회가 개최됐습니다. 공공의료체계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은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보건의료원 기능을 설정하고 수립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이날 열린 최종 보고회에서는 그간 이루어진 연구 활동을 중심으로 평창군 의료 수요 및 의료 환경 분석, 공공의료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국내외 사례 벤치마킹, 평창군 운영 모델안 개발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후 평창군 보건의료원의 개선 방안을 짚어보며 주민에게 돌아갈 의료 혜택 서비스 등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연구 결과물도 발표됐습니다. 군은 의료 취약지인 평창을 맡는 공공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 연구 용역의 좋은 결과물이 군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평창 시니어 클럽이 노인 일자리 우수 수행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참여 활성화를 위해 매년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국 1,300여 개의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운영의 적절성 및 성과를 심사해 총 200개의 수행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청춘보리밥, 청춘카페 등 25개의 사업단을 운영하며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평창 시니어클럽은 단일 유형 시장형 활동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와 노력을 인정받아 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군은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수행기관과 어르신들의 열정이 만들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가 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돕기 위해 세제 지원에 나섭니다. 건축물, 자동차 등이 멸실 파손돼 침수 기준일로부터 2년 내 대체할 건축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게 되고 자동차가 침수 등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를 지원받고자 하는 도민은 피해 사실 확인서, 침수 차량의 경우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 폐차 인수증명서 등을 관할 시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특히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족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을 면제합니다. 충북도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4년도 지자체 가축방역 우수사례 특별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가축방역 우수사례 평가는 전국 1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창의성, 협업, 노력도 등 방역시책 차별성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조류 인플루엔자, 구제역, 럼피스킨 등 방역시책 추진 효율성 2개 분야 29개 항목을 평가했습니다. 충북도는 양돈농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시설 지원사업 발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다발지역 선제적 방역조치 등 차별적인 우수사례 발굴 추진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는 객관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기관에 평가를 위탁했다는 점에서 이번 선정 결과의 의미가 큽니다. 충북도가 디지털 기반 첨단 소재 개발 지원 구축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첨단 소재 산업은 충북의 주력 산업인 첨단 제품 성능 고도화의 근간으로 특히 점 접착 소재는 첨단 제품 고성능 경량화를 위한 다양한 공정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서 충북도와 충주시는
고등기술연구원 충청 캠퍼스, 한국소재융합연구원, 한국교통대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점 접착 신소재 개발을 위한 연구를 추진합니다. 또한 첨단 산업용 점 접착 신소재 확보를 위해 충주 기업도시에 기술지원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2차 전지 방열 접착, 반도체 패키징, 전기차 부품 경량화 등 충북도 주력산업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디지털 기반 첨단 소재 혁신 기술의 중심에 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가 캄보디아 캄퐁톰주와 우호 교류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북도 대표단은 지난 27일 캄퐁톰주에서 누온 파랏 캄퐁톰 주지사와 만나 우호 교류 협력을 위한 협정서에 서명하고 새마을 사업, 의료 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하기로 했습니다. 누온 파랏 주지사는 그간 10회에 걸쳐 캄보디아의 의료 봉사를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류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의료진과 약사, 자원봉사단원 등 92명으로 구성된 경북도 캄보디아 의료봉사단은 지난 25일부터 6일간 캄퐁톰 주립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명품 장례문화공원으로 태어날 포항시 추모공원이 구룡포읍 눌테리의 둥지를 틀게 된 가운데 이와 관련해 민관이 함께하는 주민협의체가 발족했습니다. 포항시 추모공원 건립부지로 구룡포읍 눌테 1, 2 일대가 최종 선정된 바 시는 19일 추모공원 건립 주민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체 주민 대표들의 여러 의견을 들었습니다. 주민협의체는 구룡포읍 주민대표와 포항시 실무지원반 국과장 등으로 구성되며 주민대표는 추모공원 건립 중 지역민의 의견과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상호 신뢰체계 구축의 가교 역할 등을 합니다. 또 실무지원반은 추모공원 건립에 구룡포읍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원활한 행정지원에 노력합니다. 한편 포항시 추모공원은 2028년 12월 말 조성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지난해 풍년으로 최근 산지 쌀값은 80kg에 18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때문에 정부가 벼 수급 조절을 위해 논에 콩을 심을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논에 콩을 심을 경우 소득이 더 높다고 합니다. 나주시 봉황면의 논에는 벼가 아닌 콩이 심어져 있습니다. 81살 임동신 씨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논에서 벼 대신 콩을 키우고 있습니다. 벼보다 콩이 더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락보다는 더 수확이 돈으로 따져도 그렇고 요 평당 1kg씩 나오던데요, 작년에. 그러니까 가격으로 따지니까 훨씬 더 많아요. 나주 봉황농협에서는 3년 전 40농가에 불과하던 농콩 재배조합원이 지금은 140농가로 늘었습니다. 정부가 벼 재배 면적을 줄이기 위해 콩등을 전략작물로 지정해 보조금을 주고 생산량을 전량 수매해주자 농콩에 관심을 갖는 농민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현재는 140농가로 늘어났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정부에서 공원비축 수매라든가 타작물 직분을 지원해 준다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2016년 4,422헥타르였던 농콩 재배 면적은 7년 만인 지난해 18,314헥타르로 4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콩 자급률도 지난 2021년 23.7%에서 지난 2022년 28.6%로 5%포인트가량 증가했습니다. 농콩 재배가 벼 재배 면적을 줄이고 콩의 자급률을 높이면서도 높은 소득도 올리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순환형으로 운행되던 광주 시티투어버스가 AI 기술을 활용한 수요 응답형 버스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대기 시간이 대폭 줄었고 버스 규모도 15인승으로 줄여 관광지 구석구석을 누빌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 송정역에서 광주 투어버스 앱을 이용해 투어버스를 호출했더니 10분도 안 돼 분홍색 15인승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합니다. 목적지인 양림동까지는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최적 경로로 안내합니다.
수요응답형 광주 투어버스가 지난 23일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기존 순환형 투어버스가 길게는 3시간까지 기다려야 했던 것과 달리 평균 30분이면 버스에 오를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를 태그하면 성인 기준 1,700원이 결제되는데 다른 교통수단과 환승도 가능합니다. 24시간 패스권은 앱에서 3,0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정류장은 모두 7곳, 광주 송정역과 광주공항, 광천터미널 등 교통거점 3곳과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사직타워 전망대, 양림 오거리 등 주요 관광지 4곳을 연결합니다. 향후에는 김대중 컨벤션센터와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등을 추가 운행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양림동처럼 대형 버스 접근이 어려웠던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버스는 15인승 차량으로 예를 들어 사직전망대까지 이렇게 접근성이 좋아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긴 대기 시간 등으로 관광객들의 외면을 받았던 광주 투어버스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수요 응답형 버스로 관광객들의 발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전라남도가 친환경 농법으로 권장해온 왕우렁이가 어린 모를 갉아먹는 등 벼농사에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개체수가 급격히 늘었기 때문인데 자칫 친환경 농업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드넓게 펼쳐진 영암의 친환경 쌀 재배단지. 튼실히 자란 벼 사이로 왕우렁이를 수거하기 위해 농민들의 손이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온 마을 주민들이 나선 지 2시간 만에 1톤가량의 왕우렁이가 잡혔습니다. 잡초를 없애려고 논에 넣은 왕우렁이가 논 안팎으로 넘쳐나자 일제 제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뜻한 겨울을 이겨낸 후 급격히 늘어난 왕우렁이가 이제 어린 모까지 갉아먹는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풀을 먹는데 나중에는 먹을 게 없으면 이 나라까지도 벼까지도 다 이렇게 올라타면서 갉아먹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은 이게 처치곤란이 돼버렸어요. 모는 물론 논두렁과 용배수로 곳곳에는 수천 개의 붉은 알 덩이가 덕지덕지 붙어 있어 피해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왕우렁이가 생태 교란종으로 분류되면 왕우렁이 친환경 농업은 폐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왕우렁이로 친환경 농업을 이끌어온 전남도가 가정 방법을 동원해 왕우렁이 제거에 나서고 있습니다. 겨울에 잦은 비하고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월동 우렁이들이 좀 밀도수가 높아졌습니다. 동계작물인 달리안 나이그라스라 같이 이런 걸 재배하면서 논말기를 하고 밀도를 줄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도가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대표협의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주변 지역 주민들의 소득 창출과 복지 향상을 위한 적절한 지원 대책 마련, 친환경적인 처리장 조성을 목표로 마련됐습니다. 협약식에 든 오영훈 제주도지사, 송인주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주민대표협의체 위원장을 비롯한 각 마을회장과 주민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도는 현대화 사업 완료 시까지 도두 일동마을, 도두 일동 효동마을, 신사수 마을 등의 660억 원 규모의 주민 지원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날 오영훈 지사는 주민대표협의체와 약속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소통하고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주간의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클릭 행사톡톡 시간입니다. 장항 맹문동 꽃축제가 장항 송림 산림욕장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장항 맹문동 꽃축제가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장항 송림 산림욕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연간 100만 명이 방문하는 전국적인 명소인 장항 송림 산림욕장은 약 28제곱미터의 소나무 숲에 600만 분 맹문동 꽃을 심어 전국 최대의 맹문동 군락을 이루고 있는데요. 푸른 바다와 울창한 소나무 숲, 그리고 맹문동 꽃이 어우러져 자연에 대한 경이로움을 만끽하며 풍부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어 서천군의 대표 축제로 꼽힙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만날 수 있는 장항 맹문동 꽃축제에서 즐거운 추억 만드시기 바랍니다.
말라리아를 옮기는 매개 모기의 개체 수가 예년보다 증가한 데다 서울에서도 말라리아 환자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모기 공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말라리아에 감염되면 구토, 두통, 발열과 오한 등의 증상이 주기적으로 나타났다가 호전되기를 반복하는데요. 말라리아에 감염됐다면 처방된 치료제를 모두 복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울러 감염 예방을 위해 외출 시 밝은색 긴 바지와 소매품이 넓은 옷을 입고 모기 기피제를 뿌리는 등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